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신공적으로 이런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로 모아지면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나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대성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끼고 똑같은 자입니다. 반을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있고 유의천 옷 입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것이 이런 상황 심리가 이런 밥 먹고 옷 입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입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심리가 바로 치유 이 반두 이것이 바로 반두 희망 욕망 소망 생기가 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가 좋은 요즘은 박정희 씨나 잘 따라오세요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새로운 운동이 이루어진다 생기가 나온다 그 제목을 설명하려고 하는 뜻이 이 제목이 앞에 내용을 뒤에 나온 내용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백성이 유반을 하고 유의천하는 심리가 있을 때에 치유 이 속에 곧바로 치는 고치자 치유 안두 하고자 하는 생각 두는 머리 듣지 않는 희망이란 말이에요. 안두 번쩍번쩍 하는 하고자 하는 눈동자가 움직이는 희망이 오는 것입니다. 백성들 잘 산다 잘 먹고 잘 살고 백성 살리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제목을 뭘로 그냥 백성을 살려나가는 의도다. 그 제목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인정해서 찾아보자면 첫째 줄, 둘째 줄에 나오고 등문공이 문위국 등문공이 누구냐 그러면 이 앞에 있던 왕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다음 왕자가 처리하고 장기를 쓴 사람이 등문공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맹자한테 물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지난번 무차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비로소 실현을 말하자면 맹자가 등나라에부터 와서 새로운 정책을 진행해 나가는 지도자가 이거 실제 여기서부터 맹자가 등장한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막 맹자가 난 설명하지만 앞에 부분은 그래서 4번까지는 했던 말은 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기에 핵심 뭐라고 하냐면 그 맹자가 왈 민사는 불가 왔냐 민사는 백성 다스리는 일사자는 다스릴사로 선필사자로 백성 다스리는 일은 불가 와냐 완전 느리래 느리래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백성 느리면 굶어지니까 백성 살리는 일은 느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냐 그럼 잘못하면 비오고 장마 들어오면 백성 못 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은 그 다음에 주제들이 백성 살리는 이 핵심을 바로 가자면 민기 위도야는 위도는 뭐예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길로 백성들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은 바로 무엇이냐? 그 대목이 아주 맹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만대에 우리가 해야 할 지도자가 가야 할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누구한테 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가 바로 너희가 이런 그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 유항산자라야 유항심인가 먹고 살 거면 그 다음에 마음 잡으라고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유도라고 하는 말은 백성 다스리는 일, 생기는 일 그래서 이 유할자하고 기도자가 되지만 깐남지만 민지위도란 말은 백성도 살려나가는 길은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 짧지만 엄청난 뜻입니다. 이 문장이. 그 다음에 그놈을 다시 한번 밑에 설명해 놓고 싶으냐면 유황산이면 유황산 배고파 죽은 놈들한테 데리고 넣으신 거죠. 그 첫째로는 유황산이면 유황산이고 두 번째는 무황산 먹고 살도 못하고 힘 빠진 놈이 뭔 짓거리 거죠.
무항산 백성들 먹여 살릴 능력을 갖고 관심도 안 가진다면 무항심 마음보다 다 변해갖고 국민화합도 안 이룬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은 말은 가깝지만은 맹자의 핵심 전체 책 중에서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것은 유항산, 유항심, 무항산, 무항심 그러니까 이것은 저이 문제는 그렇게 우리 부도 볼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우리 정치 근본은 뭐냐? 백성 먹여 살리니라니까. 그래서 바로 동양사상의 핵심 뭐예요? 농자 천하지 보이는 백성 먹여 살려야 한다. 먹여 살린 짓을 한다. 그러고 나면 밥 먹여놓고 나서 정신 차려놓고 나 가르쳐야지. 배고파 죽는 놈을 휘철을 들면 안 된다. 그래서 무항심은 유항심이라야 유항산이라 유항심이고 밥 먹고 갖춰놓고 힘이 있은 다음에야 갖춰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요 말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맹자에 의해서 공자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의 핵심이라면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먹고 산 다음에 정신 있을 때 똑똑한 정신체라고 가르친다. 그것이 두 번째에 나온 대로 유항심 먹고 사는 몸뚱아리 재산을 먹인 다음에 정신을 가르친다. 그것을 말하면 그래서 바로 말하면 첫째는 동양사상 근본 혹은 세계사상 이사 근본 문제가 뭐냐 유항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하면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그 다음에 유항심은 교육과 문화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그것은 얘기는 이거 같은 거 제가 정리된 소리는 결정적인 옛날 무슨 무대 보고 부덕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무덕이 나한테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말하면 전부 다 깨우쳐준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근본 나라를 사실 근본 문제는 뭐냐? 백성이 생존해야 한다는 뜻을 설명한 것이 유항산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생존권입니다. 생존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체계로 가르쳐야 하는 문화권, 의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생존권과 문화권이 유지될 수 있는 터전을 지켜나가는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이 마음과 몸뚱아로 한 덩어리가 되어갖고 마음과 몸뚱아로 한 덩어리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도 기르던 부모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고 낳던 것과 죽은 돌아온 것과 한 덩어리만 되어갖고 한 덩치를 한 나라와 결례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 국가, 민족, 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앞에 있는 유항산 문제는 농향, 식이주를 중심으로 먹고 살리는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은 항심 문제는 마음과 정신 문화를 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학향이다. 그래서 농향과 학향을 연결해 갖고 그 터전을 영원히 깨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민족 국가라고 하는 형이라고 볼 수 있고 정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론 체계를 수없이 얘기해왔는데 방향을 딱 잡아서 다시 말하면 농향, 학향, tuk향 개념은 저한테 바로 정리의 대각통이다. 너희 사람 누구냐면 실제 나 도와주고 있는 내 조카인 무덤입니다. 이 이론 딱 정리해놓고 보니까 요 민족주의 다 나오고 세계통합이 나오잖아요. 부더 농향, 학향, tuk향을 통해서 이거 공동체가 일만 공동체가 된가? 얼른 사는 짐승까지 다 공동체가 되니 생명체 공동체가 되니 그것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바로 말하면 하는 뜻이지. 지금 이름만 갖고 십자가 붙여야 할렐루야만 징표해 된다고 한다는 건 그건 바로 이주예요. 천국 속에서는 거기 살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개식지까지 한 식구예요. 그 뜻이 바로 농학 그 다음에 전체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도 대대손은 같이 우주 공동 노동자들이 뭐합니까? 이 세 가지 뜻이 바로 뭐냐면 시발이 뭐냐? 유항산, 항심, 항산, 항심을 통해서 마음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러면 산과 심을 결속시키는 것이 민족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데를 반생시키는 것이다. 이 대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대목 갖고 오자 그러면 역사 속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 대목을 다시 설명한 것이 뭐냐 하면 지도자와 이렇게 부령문들과 상원문들과 관계를 나눠놓고 봤는데 다섯째 줄부터 보자면 실제에 있어서는 뭐냐? 어려울 때는 깨끗한 땅 기르는 놈 번호고 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말하면 하나라 때는 옛날 삼국시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주나라에 의해서 이루가 완성됐다면 그 전에부터 하나라 때부터 나라 체제가 되면 나라
관리 있는 사람은 백성들한테 뜯어먹고 살아야 한다. 그때는 어려울 때는 50무 하지 말라면 한 1,500분, 1,500분 정도가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반드시 뜯어먹었다. 그것은 반드시 뜯어먹었던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이라고 했다. 공은 밭일공 뜯어먹을 공인데 세금으로 뜯어먹었다. 그런데 세금으로 뜯어먹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혼자만 안 되겠다. 그래서 모아갖고 지금 협동적으로 모아서 덩치를 만들어갖고 그놈의 가운데 땅은 나라님한테 바쳐서 국가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놈을 관리해준 변질 땅들은 몫을 정해서 지들이 관리하자. 그것이 이제 나라의 핵심 부분에 가는 것과 지가 관리하는 것과 구분돼갖고 딱 우물 샘이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농토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족법이라고 했지만 서로 족법을 협동조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다른 바로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그쪽에서는 바로 서로 간에 협력해서 나라들은 먼저 공동으로 등장하고 공전이라고 하고 공전은 농사 지어놓은 다음에는 사전 갖고 각자 뭐 지기들이 협력해 가면서 지어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공전과 사전 체계를 중심으로 해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전이고 그 다음에 사전을 각자 문제했다. 그래갖고 했던 것이 당시에는 고대에는 농업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50무가 기준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80무가 기준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기술 뒤에 나온 대로 전기가 나오고 그 삭가가 나오고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생산력이 팽창하게 되니까 그때는 나라에서는 백무라고 해갖고 똑같이 해서 온 사람들한테 표준이 되도록 한 것을 3,000평 정도로 딱 기준을 하나 주고 그러면 많은 놈은 더 많은 놈은 뒤집어 보조 방법으로 하고 또 적은 놈은 또 뜯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써서 만들어진 것이 세 번째 와서는 나라의 철저한 감독하에서 각자 집안의 백무 기준을 갖고 3,000평 기준을 가지고 국가가 관리에 감독해 가면서 농사지었다. 그래서 앞에는 50무에서 80무로 100무로 팽창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2500년 전에 경제 이론, 경작 이론, 농동기 이론을 개발했고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말하면 앞에 얘기했던 것은 공개하고 뜯어가는 법, 두 번째 협동해서 생산하게 하는 법, 마지막은 국가 감독하에서 뜯어가는 것으로 세 개의 단계를 만들어놨던 것이 큰 차원에서 굉장히 눈으로 보기보다는 토지에 관한 나라가 평가하는 토지니까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뜯어가는 제도를 제1차는 공법, 두 번째는 족법, 세 번째에서는 철법이라고 방법을 갖고 썼던데 이 방법들을 다 말하면 사회 경제적인 아니면 경제 생산 능력의 팽창에 따라서 거기에 관한 분기라는 거나 세율이라는 거가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은 국가에서 뜯어간 근본 원리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생산해낸 땅을 뜯으면서 생산비의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가 뜯어간다. 이 내용을 전제로 했던 것이 여기서 말하면 조세 원칙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5권에 의해서 필요로 말하면 국가는 국민들한테서 자기들 총생산 중에서 GDP 중에서 총생산 중에서 얼마 뜯어가냐. 10분의 1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뜯어간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제가 중국에면서 들어봤더니 오늘날 와서는 지금 현재 이민공사에서 나온 농민들 농사 지금 체계하에서는 공동정장하는 부분 빼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지금 농지세란다 백성들 생산을 원하면서 생 안 받아. 전부 지금 중국은 농지를 면제됐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촉법하고 말하면 철법을 연결해갖고 자기들 말하면 고생해서 만드는 생산 갖고 지금 몇 개 사는 것만도 국력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뜯어가면 안 된다. 내용으로 바꿔나간 것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 토지 제도에 관한 근본을 원장을 들어가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앞에 있던 대로 설명했던 대로 처음엔 무조건 뜯어가는 공법,
두 번째는 도와줘 갖고 같이 생산하라고 해서 그중에 나오는 식품기를 지기들이 먹어가는 축법. 세 번째에 있어서는 감독 체계 하에서 지기들이 또 뜯어가는 이 철법.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말로 근본적으로는 백성들의 농지 생산 내기 농국가이기 때문에 식량 생산 내기 생산 체제의 식분기를 가지고 국가가 뜯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 후에 이제 정치가 떨어져 가면 더 많이 철저한 결정도 붙어가죠. 그러나 이 국민들 지도자 통제 능력이 없으면 나라에서 그대로 그것도 못 들어간다. 그럼 나라는 가난하게 되죠. 이런 상황들을 설명했던 것이 앞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대로에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100페이지 제일 처음에 맹자왈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는 게 지금 문공이 들어와서 한 얘기 그대로 내가 문단으로 1번을 꼭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다섯 줄 밑에 와서 보자면 하우시는 5천으로 그 다음에 은대는 혹은 상나라 상상한자 상대 은상대에 있어서는 70무 내지 80무 그 다음에 주나라 때는 주나라 때부터 완전히 유국화가 체제가 된 거예요. 또 이제 이때 주나라 했던 군왕체 이후부터 유전된 데 있어서 인물을 중심으로 갖고 있다. 하지만 농지제도의 근본적인 공간을 권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대로 봉법과 그다음에 족법과 철법과로 연결되어 있는 6줄을 설명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다시 말하면 당시에 있어 고대의 토지제도 내지 농지세제도 내지 국세제도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거기 하우시부터 거기다 2번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우스부터 나오는 세 가지 단계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풍창, 하지만 사회제도가 생산제도가 바꿔지면 세금이 바꿔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설명했던 것이 그 다음에 이런 체제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먹여 살리게 되면 유항산이면 유항심으로 간다. 그 다음에 항심, 마음을 밝혀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고 정신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다시 말하면 농지 생산 체제가 바꿔지면 그 다음 무엇이 오냐? 교육체제고 연결된다. 체제가 바로 항심과 관련돼서 학향체제로 바꿔지기 시작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설, 위, 상, 서, 학, 상서학이라고 하는 나라에 따라서 교육체제가 바꿔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상과 서와 학을 설명했던 것이 세 번째 천문단으로 준비해 보아야 합니다. 짧지만 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항산 먹고 살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가르치면 이제 침식이 된단 말이에요. 침식이라는 얘기 뭐냐 더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평화 공존과 협력진을 한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바로 이 나라에서는 상자는 복합문이 밑에다가 교생의 한자 쓴다가 학교 상자입니다. 모아놓고 길들이는 상자. 짐승 모아갖고 길들이는 백성 모아갖고 길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에 석자 줄 서서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해학들을 또 반복해갖고 학자는 배운 놈을 또 반복할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갖고 이루어진 이 세 가지 재미에 의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서 설득시키는 다시 말하면 윤리, 공동체의 일윤이라고 하는 체제가 연결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그 사이에 반드시 나올 사람은 뭐냐? 누가 나오냐?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지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는 스승사자 붙여서 이성에게 감투고 권력 가진 놈보다도 임금한테도 인류에 가야 할 부모가 지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사자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이죠. 동양에서 뭐예요? 군사부 임금하고 스승하고 아버지 여고가 다시 말하면 사회 공동체 정신적인 주체가 된다. 군사부 이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처럼 지도자가 있을 때에 정신적인 방향을 통한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설명한다고 한 것이 여기 나온 대로 설, 위, 상, 서, 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육체제의 근본을 변장하는 것이 나라의 기관이었다는 것이 제3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문단 해놓고는 구체적인 입장에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계획하느냐. 그래서 설명한 것이 천문단 다음에 이게 그 천문단 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스승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내성을 주고 있냐. 아까 말한 먹고 살고 현재 본 상황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게 정신을 불러 넣는 것이 바로 말하면 스승이다. 정신을 넣는 것이 바로 말하면 이 다른 시전 사전의 핵심 부분이 되어진 대로 특히 주나라 중고대사의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주 문왕체제에서부터 이루어졌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냐. 나라는 무슨 유지지만 그동안에 그 지도하는 지도자가 정신을 바닥바닥 차리게 구성원들을 백성들 한 번씩 깨우쳐준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 망한다. 그 대목이 바로 말하면 주나라는 오래된 나라이지만 항상 새로운 왕이 나갔고 백성들은 정신을 바닥바닥 차리게 갖춘다. 그 유신이란 말은 정신을 바닥 차리게 갖춘다는 말입니다. 기병 유신이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내용은 바로 주나라는 비록 나라는 오래된 나라, 국왕이 옛날부터 온 수천 년 된 나라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현재 안 끊어지고 이어진 배경이 뭐냐면 그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사명감을 정신을 딱딱 제대로 가르친다. 그것이 기명, 유신 이런 말은 명에다가 정신에다가 아주 같이 훈련시켜서 강하게 회출 때려갖고 정신했단 유자가 바로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신방에다가 써있지만 원장은 신방에 써있는 자가 14에서 썼죠. 그 유자가 뭡니까? 별이유라고 합니다. 교교에서 별이가 뭐니까? 유신의 별이 유자가 뭐예요? 별이라고 하면 도덕적 정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오래됐지만 그동안에 안 끊어진 내용은 뭐냐? 지도자가 나와갖고 정신을 바닥바닥 찐다는 그 내용을 박정희 씨가 보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해. 자기한테 썩어붙어가 공부정하고 정신 차려. 그래서 된다는 것이 붙었다 후에 자기 붙어서라도 정신 차린 모습을 갖고 국민 통합시키라는 내용으로 바로 말하자면 문왕이 설명하셨던 대로 주나라의 근본 정신 유신이라고 하는 체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유신하게 바로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배타타에 밥 먹고 살던 짐승이 될까지 이게 짐승으로부터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결정적인 정신적인 주체 역량을 유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유신이라는 게 말고 나라는 아무리 오래될지라도 지도자가 나와서 정신을 바닥 차리게 하면 그 나라는 죽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대목에서 육자는 육자 신방면에서 쓴 육자는 일주일 반드시 실사면에서 쓴 육자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별이 육자라고 하는 하지만 삼박 오주과 같은 유리 육자입니다. 유리와 같은 육자. 이 정신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나라는 아무리 오래된다고 해도 절대 막는 것이 시성입니다. 그까지로 설명했던 것이 제 3문단에서 설명된 것을 짧지만 논리적으로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나라의 근본 원칙이 무엇이냐? 백성 사시는 것이다. 두 번째에 있어 백성 살라고 어떻게 할 것이냐? 백성 사시라고 하자면 토지제도라는 나라 국가제도를 아까 말하는 유항산제도를 정리해야 한다. 항산제도를 정리해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조세제도다. 근데 조세제도만 갖고 있냐? 세 번째에서는 정신체라고 그 속에 마음을 담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육제도 내지 정신체는 제도가 연결된다. 그 앞에 치를 말하자면 그것을 농향이라고 한다면 뒤에 치 문제는 학향이라는 분포로 바꿔졌다. 그 다음에 그럼 갖고 다시 그럼 어떻게 크냐? 정신체는 방법으로 하면 누가 크냐? 지도자가 해야 할 거 아니야. 지도자가 해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깨재재한 나라 손바닥으로 하나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 중심으로부터 50m 못된 조금 땅덩이인 바로 틈나라에서부터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없으냐. 틈나라에 정신체는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가 안 망한 정신체는 모범국가를 만드는 방법이 있냐.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전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맹자님한테 어떻게 나라가 터질지 사실이란 말이오. 이를 물어본 음식을 듣기 위해서 등문왕이 필전을 통해서
맹자님을 모시고 제도 개혁에 관한 얘기를 짝은 것이 여기 말하자면 책에는 안 나왔지만은 사필전 나왔죠. 사필전한테 나갖고 먼저 좀 적어놓으시면 문공이 바로 이 새로 왕이죠. 등나라를 깨지는 나라 왕이 문공이 맹자님을 스승으로 모셔갖고 정치개혁 백성 교육에 관한 문제를 다 생각해갖고 그걸 물었으니까 맹자님 모셔가지고 이제 필전을 통해서 이 문공이 정치를 하는 그 방에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사업을 그러니까 이 필전을 통하여서 정전법에 대해서 토지제도와 이 교육제도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를 물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방향을 맹자님이 가르쳐준 점을 설명한 것은 제4문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세상의 이 대목에서는 4문단과 5문단 엮어서 볼 수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문단 또 5문단 평상 이를 내보자면 중요한 문제는 바로 말하자면 4문단에서는 바로 어떻게 했느냐는 반드시 지도자가 정신 차려갖고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바로 말하자면 문공 밑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똑똑한 가족이냐 그러면 필전이라는 거다. 필전을 불러갖고 맹자님이 꽃을 쓰고 있습니다. 필전아, 너한테 나라 다스리라고 하는 친구로 들어고 신하로 썼지. 이럴 때 바로 너는 바로 임금을 모시고 작지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근데 뭘 설명하고 있어? 여기에 나와 있는 필전에 관한 얘기와 그 다음 나오는 그 다음에 등나라를 작은 나라지만 새로운 임시국가를 만들어가자 하는 내용에 관한 내용이 깜짝 놀래게도 어디서 이 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조선 경국전을 낸 사람 누구요? 천복 정돈 선생이 요거부터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부터 보면 아무것도 안 같죠. 이제 뭘 보면 아무리 작은 나라로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고 임금과 백성이 화합해갖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것 같고 요것 갖고 조선 정부의 정분이 바로 천복 정분입니다. 제가 여대목 보고 이대로 감동해갖고 이 때문에 다시 뒤집어 보니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조선조 그 새로운 나라 된다고 생각 한 명만도 장군과 얘기한 사람도 지금 있지만 그 속에서 내용이 설명했던 거예요. 때에 대한 고대국가에 있어서 등나라를 만들었던 대로 임금이 있어도 백성과 결합지 않는 새로운 국가가 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작아고 임금이 나면 새로운 국가를 작지만 만든다. 그 대목을 갖고부터 조선 경국서를 설명한 것이 바로 삼국 정돈 선생님입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설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 대목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백성이 정신 차리면 임금 정신 차리는 것이고 백성이 정신 못 차리면 임금도 나라 망하는 것이다. 근데 뭘 설명한 대목이 동경은 부하세요. 이 대목이 바로 조선경제 제일 처음에 나온단 말이오. 이 대목을 읽을 때가 수업을 얼마나 감동이 그런지 알겠어? 깨져진 백성들이 나라가 중심된다면서 설명한단 말이야. 흥미를 보자면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대로 간절히 철저한 나라 성장하는 애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조선경도 뜻이 보이고 그러려면 너 새끼 봐라 우리 자리 뺏으려고 나 그래갖고 결국 그 애국자를 갖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본인을 선상시켜 싶으니까 저는 안 됐어. 그럼 글만 뺏고 사람 죽여버린 사람이 누구요? 그 후에 조선조를 사실 지냈다고 하는 조선조 모든 권력주의 의무 총수했던 부덕 누구요? 한국 정선 죽은 사람 누구요?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이 누구요? 이방원이 태조하고 태정이에요. 네, 태정. 바로 말하면 이런 내용들이 보자면 큰 차원에서 보면 이방원이가 좀 더 마음이 생겼더라면 삼국하고 이상국 가면 죽는 것도 안 먹힐 거 아니야. 이 글들을 전부 이방원이고 작은 우리 삼봉을 통합시켜갖고 큰 나라를 만들자고 마음 섞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지도 생산 문제를 한번도 생각해 보면서 그 후에 이 의제들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이 기생적 대과 갖고 지금 나라하고 지금 뭐 가진에 무슨 정무시 얘기하고 그거 갖고 전부 조선조를 전부 첩지라고 본신들하고 사이 음모로 다 조선조 초기를 설명하는 것이 이 나라 군부에서 되는 거예요. 적어도 조선조의 좋은 이상국가를 고려 다음으로 이상국가를 한 번에 만들어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에 관한 문제가 정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립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물론 그 내용으로 갖고 좋은 나라 만들어보려고 몸부림쳤던 양반이 어떻게 나왔던 양반이 그 첫째는 바로 이방원이 손자격인 증손자격인 말하자면 세조 다음에 성종 때에 일단 모색을 했다고 말하고 그 후에서 성종 다음부터서 또 이제 기생적들 싹다고 쓰였나 그 다음에 결국 조선 중기에서 새로운 계획을 해보려고 애를 썼던 양반들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 그 마지막 두 이국 때 새로운 방법까지 계획주의까지 시합체제까지 갔다가 연결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열쇠 들어오고 장난치면서 갔다가 그러나 이러했던 그 내용들은 정신을 맥으로 한번 정리보다는 이 얘기를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실학하는 거예요. 그 실학을 마지막에 총정리해갖고 정리해서 국가기초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나다가 힘이 잃어버린 사람, 뇌에 깨져버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잘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려면 이 대목을 보면서 아, 그동안 있었구나. 그 것이 아니라 이 정신들이 바로 말하자면 우계로 봐서는 누구한테냐 그러면 문왕의 정신이 그 후에 이루어졌던 조선조 때에서 세종에 의해서나 세조 다음에 성종에 의해서 갔거나 그 후에 이루어졌던 수없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몸부림쳐서 키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무슨 수없이 많은 외세의 압력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왕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이상국가를 만들어보려고 몸부림쳤던 이민님들의 지도자들의 정신이 뼈에 상식에 다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말씀입니다. 이 대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갖고 하나 당당한 맥으로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 민족 정기로 체계화해갖고 민족 정치 체계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쪽에서는 앞으로 얼마 지나면 이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정기로 자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정립이 돼야 하는데 특히 6.25 전쟁하고 이걸 한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나고 이 새로운 체제가 오면서부터는 민족 정기 개념을 정립해가지고 정기에 의해서 우리가 중심이 돼서 세계 지도국가 모범국가를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니 안 나왔단 말이야. 현재 그쪽 나오려고 하면 조금만 있으면 여기서 공산당이라고 다 핀셋을 잡아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혼란시켜. 그 내용은 무엇이 들어있냐. 속으로는 어떤 독재자들이 자기 약점 공격받기 위해 그런 것도 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결국 독재자들 약점을 이용해서 지기민족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3번부터 시작됐던 이 고려정신을 얘기했던 이런 민족 정기가 나오는 것은 니들끼리 죽여버려라 하는 얘기를 앞장을 시켜갖고 지들끼리 자주민단 된다고 죽여 잡거든. 철저하게 지금 우리 자주민단 된다고 우리 죽여 잡아갖고 있는 통토와 현재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문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가 왜 이 걱정을 해? 요새 지금 만약에 이 다음 끝나고 나면 대통령 선거 문제 나오는데 이 다음 때 바로 나올 대표할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쪽으로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혹은 아마도 이쪽을 민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 지도가 누구냐? 그래갖고 이낙연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낙연이 나올까 싶으니까 이낙연 죽이기 위해서 아주 그냥 틈만 나고 이낙연 안 돼! 이 얘기를 하고서를 아주 알바하게 만들고 잡았습니다. 그 배경 쪽에는 무엇이나 하면 요새 지금 엊그저께 신문 보고 요새 최근에 나온 한들이 지금 아주 출처하면서 철저히
양무호남이면 시무국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양무호남이면 시무국가가 뭐냐면 시무국가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 된다고 그죠. 혼합 세력만 나오면 이것들은 나라를 망친다. 내용을 해갖고 설명을 했더니 요즘에 나온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신문에서 설명을 해요. 그 뭐냐면 호남 세력들은 호남에서 나온 개혁 세력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특히 중에서 제일 강력한 개혁제로 무적인 말 조심하면서 조심하고 뜻을 기르고 있는 이낙연이 끝까지 그러니까 이낙연이 그러면 나오면 안 돼. 그 방향으로 지금 전남 사람들한테 얼마나 빛이 떠갖고 연결하고 있는지 알아? 특히 그 중에서 그 관련된 기독교 운동 사람들과 연결된 조직들이 재벌적으로 관련된 조직들이 경상도 동부 사람들이 전부 빛이 딱 깔려갖고 이낙연까지 나오면 전남은 빼빵떡 뿌리면 있죠. 그 얘기를 끝나고 있는데 몰랐는데 다시 그 신문 기사들을 최근에 3번 다시 추천을 줬고 그러고 나니까 아 이쪽에 똑똑한 사람만 나오면 여론을 중심으로 모으겠다 했지만 그럼 약점 잡고 죽은다. 이러면서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때가 됐던 생각을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말 잘못하면 언제 삐짓하나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얘기는 여기 우리 교실에서는 완전히 백같은 게다 이런 폭투들을 느껴가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가면서 아까운 지도자를 살리려면 지도자한테도 말 씨앗되기 소리 갖고 똑똑히 넘어가지 마라. 합에 관한 얘기만 해라. 그리고 같은 걱정은 한 늦게 서로 앉아서 나라 걱정할 때만 문제기만 해라. 그 말을 내가 하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짧지만은 바로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바로 제4문단은 그치 어떻게 뜻이냐 문제에 대해서 그 필전 본문을 밑에 10줄 나왔던 필전을 통해서 군수제도를 한다. 군수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여기 필전을 통해서 해야 하는 내용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아까 백성과 나라와가 연결된 지도자가 병서서 해나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제도를 보완해 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밑에서 여기 이제 그런 등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작은 나라라고 해도 그 속에는 다 갖춰있다. 지도자인 왕이 있고 그 밑에 왕을 받들고 있는 야인이란 말은 복성이 백성이라고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백성과 지도자가 군자가 야인과 잘 결합되어지면 이상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지도자가 야인이 백성이 결합이 안 되면 나라는 망해본 것이다. 그럼 뭐냐? 나라와 지도자와 나라와 그 백성과 관계를 지우는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한말로 말하면 지도자는 나라는 백성들한테서 너무 뜯어먹지 말고 기본적으로 9분지든 10분지만 뜯어먹어라. 그 내용이 원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나라가 백성한테 뜯어먹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10분지만 뜯어먹어라. 근데 요새 어떻게 보냐면 2차 대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전쟁 후에 엄청난 불을 갖고 진비식을 다 때리면서 죽은 상에다가 전쟁 끝나고 남은 놈 더 갖고 우리가 나한테 아부만 하면 우리가 다 지어줄게. 그래서 연달아 이것이 전쟁 후에 엄청나게 남았던 국가의 불을 가지고 시간이 알라그들한테 다 나눠준다. 그것이 말하면 유명 뭐예요? IMF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고 하는 의미로 국제 지원 기금을 만들었고 IBRD 인터내셔널 뱅크 세계 은행을 만들었고 은행을 통해서 말자준 놈한테 싹 나누고 있습니다. 그 후에 결국은 모든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은 빈식고 맞았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알랑거려가고 거기서 전쟁 후에 남았던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미국 돈 얻은 거라고 뻗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세계 평화가 고칠까? 형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틀려보자 언니 얘기를 기독교에서 누가 삽니까? 안 합니다. 그쪽으로 다 연결해갖고 우리한테 잘해주면 네가 얻어줄게. 그래갖고 그돈 미국에 돈을 못 얻어다가 주면서 그 다음에 얻어먹은 대신에 훔쳐다가 다 뿔뿔딱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치러다가 그럼 그동안에 그 세계 전쟁 쪽에서 남들 죽어가는데 지기는 가만히 앉아서 세계 제일 큰 부를 만들었던 제도가 주님 은총인가 그게?
이것은 근대 현대사에서 인류 역사에 된다는 한말로 말하면 이것은 한말로 말하면 가장 악랄한 음모는 있거든. 근데 뭘 지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 세계 전쟁 내고 지게 시키는 놈들이 그 돈 갖고 또 세계 다시 지게 그 어떻게 그거 잘했다고 찬양해. 그럴 때 새로운 프란시스코 교황 같은 분 정신체래 그거 안 돼.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때 그 밑에서 잘못하면 그거 갖고 그 돈이 복에 걸릴까 있습니까? 그거 다 갖고 평화를 위해서 핑계를 갖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머리가 하얀 노인네 한 사람이 붙어갖고 그 따라다니면서 평화운동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 속에는 잘못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요새 지금 전두같이 지금은 나와 하나님은 친구가 없어 혀고댕기는 것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되서는 안 된다. 적어도는 다 죽어간 사람들한테 한쪽에 돈 툭툭 있으면 이 동안은 어떤 점에서 범죄와 공급에서 이루어진 나쁜 돈이기 때문에 일정에 감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늘에 대한 그 배신은 주님에 관한 배반을 반성해야 할 거야.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나라 그쪽에 대해서 건드는 핵심을 건드는 얘기를 하면 돈이 안 나오니까. 그 광주만 하더라도 지금 동명동을 등수를 했고 땅만 나오면 다 사갖고 교회에서 쟁취해간 붙어가. 그러면서 말을 거기다 언제든지 요한을 먹으려고 신을 먹으려고 주님 핑계대는데 주님이 사탄의 역할을 뒷바라지 이루는 사탄으로 짜갖고 뒤에서 짜갖고 치고 있는 음모 공동 세력이니까 이런 이제 말이 먼저 같습니다. 중요 문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부 혹은 역량들이 타락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은 여기서 짧지만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 요소 백성 살리고 그 다음에 정신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건전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이게 여기 짧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화한 대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동일의 아버님 여기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은 요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뜻을 붙여가지고 좀 해설판 쓰기로 하면 이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뭐냐 책 한 권 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말씀 들어봅니다. 이 다음에 우리 지금 하나마켓에서 정말 잘 찍는 사람들 하도 헛소리만 하고 있길래 국립이 아가 잡은 것이 요 지금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여러분 번역기에 여기다 배가 되게 살 붙여갖고 경동대 없이 명기로 한번 그러면 써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만약 이 글을 쓰면 인간 정동립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박아려버린다 이제 한 번 탈퇴해버려 떴다고 살 붙여버리면 그 살 붙어있는 떴다고는 옛날 정동립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한 번씩 우리를 개별해보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자. 그 다음에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로 넘어간 부분에 특히 그 영문이라고 부분에서 보자면 내용들을 앞에 있는 본문을 번역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로 보고 이 속에서는 표현이 특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먹고 해야겠다 해놓고도 또 잔소리 하다 보면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영문은 앞에 있는 원문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영문 문제는 수없이 반복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기 관한 영문 해석을 그냥 끝쳐버리고 생략하고 이것은 생략이 되었죠. 10차례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좀 쉬었다가 102페이지 유항산 유항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중으로는 좀 쉬었다가 좀 늦게 왔으니까 쉬었다가 103페이지에 나오는 맹자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는 계급 개념의 핵심에 들어있는 대로 지배하는 자와 피지배자와 부려먹는 사람과 부려먹는 당한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2500년 전에 이 계급이 문제인 배경에 관한 문제는 계급이 아니야. 그것은 계급은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회가 역할에서 협동관계, 능력에 따른 협동을 만들려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은 계급의 대립의 문제를 역할의 이 분담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말하자면 103페이지에 나오는 노심자와 노력자입니다. 노심자는 지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노력자는 생산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심자와 노력자를 하나는 계급과 피지의 계급과 그 계급의 대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계급 문제를 벌써 2500년 전에 계급의 문제로서 앞으로 박정희 싸움이 나올 것이지만 그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 분담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운동장이 바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생산 유산자와 유한 항생자 설명 다음에 그다음에 노심자 노력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를 오늘 8월 협력을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4분인데 한 6분부터 시작해서 하고 조금만 쉬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이제 계속 빨리 쉬어야 해. 전가? 아, 그래, 그거 다음 그 전부터 우리 했던 내용들 자네가 다 들으면 정리는 그 전부 다 알고 있어. 이미 자네하고 나하고 태어날 때부터 뼈쪽에 생각했고 있어. 그 오늘 끝나고 사무실 된다는 거? 내가 사무실 된다고 한다는데 그좀 보면서 부담한다. 바로 말하면 9월 그 자네가 그냥 너무 그냥 똥을 뜯어놓게 내가 되게 조심스럽다. 그 말은 자네가 똥끼기 전에 자네 마음을 합쳐갖고 나한테 찝찝 보는 거 다 있는 거야. 이 이만은 광주에서 시내에 한리백문 모아서 강론 보고 토론도 보고 전임 방법과 청하시는 얘기를 세상 그런 걸 하나 뭡니다고 그 기왕이면 지기 세례 그때만 만들라고 흠뻑이 삐는 부터가 되니까 광주에서 무시사만 뭐가 있겠어. 독립하고 예. 세상에 우리 한국 전공하면서 이만한 데서 와 공부 터전 맨날 거 아닌가. 왕초되면 그전 왕초가 전 계속이 잡고 있으니까 틈 있으면 그쪽 관계 끊어더라고 지랄더라고.
문제는 원인이 무엇이냐? 한추령님 한국 머릿속에 전통적인 학문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사람을 모든 충돌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분은 한추령 한국령 그 우리에 계신 순창아제 또 우리 아버지하고 이름 똑같은 인식씨 원래는 동근씨 그냥만 제재 붙어서 돈 모아갖고 공부시 아니라 사람 모아갖고 공부시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집안에서 형님 우리 집안에서 사람 모아갖고 공부부터를 우리 큰아버지 백부님 문식씨가 모아갖고 뒷바라지에서 공부부터 만들었다면 우리 집안 안 킬까 하니까 딱 갖고 저자라고 제사 잔치는 것만 갖고 우측을 한국으로 가고 저는 나쁘고 묻혀서 나쁘고 다른 말을 하면 그 누구 어제 얘기를 하죠. 광주에서 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주도 세력이었던 자흥에서 나왔던 탐진 최씨자가 최경홍을 중심으로 탐진 최씨가 광주 양반 대접 못 받았거든. 그 양반들 기지가 죽은 거지. 그 결국 독립운동 때 제일 앞장섰던 양반인 최한용은 한국사 해고되기 전 독립운동 선언서 뿌리대고 자차 타고 댕기다가 저쪽하고 수도가 그 뜻을 받들어서 한번 만들어볼 수 있으면 해서 시작을 할 줄 알았던 대성약국을 만들어 큰 돈을 모았던 최기영이 그 뒷바라지를 하려고 해서 하다가 신기한 힘으로 모아서 시작했을까. 근데 최기영이 당신 시작한 게 돈만 좀 되지 당신 그게 참여를 안 했단 말이야. 학문에 최기영 씨 대갈통 소리가 우리 인문 유학이 안 들었다. 최기영 씨 속에만 인문 유학이 들어갔고 최기영 씨 다음에 나오는 그 밑에 그 최기영 씨 후배 그 밑에 세대도 있잖아. 약부터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공부한 사람 하나 있으면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말하자면 최한용은 그나마 일출씨 그 밑에 있었던 누구 다 이거 나오고 뭐 나오고 했지만 그런데 공부 안 하니까 그 집은 다 지금 장사해갖고 케이크 좀 먹고 돈 벌 생각만 하다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기용은 그나들 독립이조차도 그 얘기가 이제 돈 좀 벌고 나니까 이제 거물 행사를 하려고 이제. 그런데 그 돈 갖고 참여해서 사람 모아서 머리에다가 관심 써서 팀 생각을 안 하는 거. 그 사람 모아고 사람 넣어서 작게는 국가민족을 크게는 모형을 위해서 사람도 전방해가지고 키우는 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거 했었는데 얼마나 지대로 그 다음에 뭐냐면 미로대도 맞아갖고 수천부터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보기 대표적인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최기용 그 작은 분이 누굽니까? 저 산장에 호수 식당 연결 말씀드려도 안 됐지만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본을 본받을 점이 있는데 일본은 그 역사 평론가들 쓰기적으로 보면은 옛날 그리스 시대 때 그 스파르타 그 도시국가와 비슷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금욕주의요. 이 말하면은 일본의 정계급이나 또는 그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마누라를 여럿씩 얻어갖고 그 산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금욕주의, 이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 일본에는 황실이 있잖아요. 그럼 일본의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딱 결혼하면은 그 궁전 안에 사는 여자들이 없어.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은 또 3,600년을 돈을 주고 몇을 돈을 주고 오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도 권력을 잡고 부가 있으면 들도라는 거지. 그런 쪽에서 이제 패망하는지 일본의 경우에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생집은 있어.
요즘 기생 기분이 있어. 하나 절대 부인을 둘째 넣어가지고 거기에 마치고 일반화 성공하면은 나같이 이런 것이다 하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 민주당 그 여자들 사건 갖고 전부 다 그 몰락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사고다. 그러면 일본은 왜 천황을 섬기면서 천황 말 우리 그러면 이제 천황 부인은 딱 하나야. 둘이 없어. 역사적으로 쭉.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부분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돈을 벌었거나 뭐든 부패는 그 선에서 또 벌면은 여자 여럿이 그러리고 또 그 밑에서 이제 가족들이 새끼들이 여럿이 낳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분열하고 이제 그런 문화도 우리가 이제 그냥 우선 넘길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걸 갖고 일본 그렇지 않던 걸 갖고 우리가 가령 백제가 망하고 또 썼고 한 것처럼 신소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 지금 친기생전이라고 하는 저거 문드러지는 연속극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 일본식의 요령 문화적인 내용을 갖고 탤런트에다가 지금 나쁘다고 제일 많이 고쳤던 그 탤런트가 가마 역할을 갖고 마담 설비에 맨날 보면서 그 바로 말하자면 또 그 나름대로 그 서구식 방법들을 갖고 겨울날을 갖고 있는 매춘 문화, 그 수준이라는 것도 그렇게 놔두고 우리 시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시고 102페이지 아까 말한 100페이지에서 나왔던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유항신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노심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분열이냐 아니면 역할 분담이냐 문제를 설명해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가고 그래서 짧지만은 여기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유항산자라야 유항신이다. 유항산자라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 말로 하면 직업을 가진 혹은 다시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의 기초를 가진 사람이고 옛날 항산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항산이라는 토지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땅 내지 경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와 관련된 가장 우리 현실 문제를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연속극이 우리 최불암 형을 중심으로 해갖고 김혜자하고 연결돼서 문제주고 있는 뭐요? 전원일기 속에 그에 관한 근본적인 토지와 관련된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아야 한다는 조업과 토지와 관련된 공동체 문화에 관한 것들을 유일하게 지금 전원일기 속에서 설명하고 전원일기를 깨우기 위해서 바로 말하자면 기생문화 내지 외래 사치문화와 타락하고 이것이고 목욕탕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지나고 있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말도 안 되는 친기생전이라고 하는 하지 말은 한국을 아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상황을 언론인들 가장 대표적인 게 해당한 겁니다. 보면서 그 전원일기 속에 들어있는 전통을 긍정적인 면들을 지키려고 공부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과 관련시켜 보면서 유항산자, 유항신단 속에는 적어도 토지와 관련되고 토지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마을 공동체의 요소가 되는 속에는 재산이라는 개념, 소유라는 개념이 아니라 토지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이해하십니다. 읽어가겠습니다. 저 1장 2장에서는 맹자는 교, 창세기, 원순교, 타적, 인정사상사 이 1장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5장이겠죠. 5장을 설명하고 있는 5장 1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맹자는 교 창세기
아주 비교적, 그거는 비교적 상세하게, 상세기 원숭이도 학적 인정. 빙자에서 나오는 동양사상에서 나오는 인정 백성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정치의 사상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근본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파는 이미 맹자가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는 이미 핵심 인이란 말은 주장한다고 맹자가 주장하고 핵심 내용은 뭐냐? 유항산자라야 유항심인 것이며, 무항산자라면 무항심인 것이니, 다시 말하면 지 먹고 살 것이, 다시 말하면 생존 기초가 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기초가 되어진, 여기 근본적으로 말하면 농과 관련되기 때문에 양식입니다. 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양식 의존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거꾸로 보자면 먹고 살 것이 없는, 양식을 생산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생존을 기본 재산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마음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항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 7위 국가에 있어서는 수선득, 요, 양, 노, 백성, 토유항산, 여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겠다. 적어도 모든 백성들한테는 지그들이 의존해서 살 수 있는 항산, 먹고 살 수 있는, 목숨이 의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산이라면 뭐냐면 농산입니다. 농기가 천하되고 있는 생명의 기초가 되는 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터전이, 항산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요 7위 국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요청하고자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뭐냐면 선, 수선, 득, 요, 양, 노, 백성이 도유, 항산, 모든 백성들이 누구라도 지가 노력해서 지구 식구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터전인 항산이, 하지만 굶어주지 않을 수 있는 항산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먼저 반드시 노 백성들이 누구나 다 이거 항상 먹고 살 수 있는 재산, 다시 말하면 의료의장 터지라고, 터지라고 하는 것이, 생산 터전이라고, 텃밭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노 백성이 토유, 누구나 다 땅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래서 나라를 살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그 번호를 그래서 한번 써봐야 합니다. 앞에 제일 처음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나왔던 인정사상에 관한 것은 1번이라고 하면, 여기서 두 번째에서는 주려면 이 사람들한테 유항산 속에서 뭐냐면 양, 탐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토, 화산, 풍이, 족식적, 토이자. 풍이, 족식이라고 하는 풍자가 항상 제가 지금 안타체 공부 속에 제일 힘든 공부 속에 떡상자에다 쭉 뜯어놓은 것이 그 풍년 풍자가 그만이다. 그 주기회와 곡식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이 서순모가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들이 보다 탐은 백성들이 양 그들로 하여금 토, 화산, 풍이, 족식. 풍이, 족식이라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옛날은 이 소통을 중심으로 했더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어서 넉넉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넉넉한 날을 갖고 호입자 세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만이 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따라오게 됩니다. 이 제목이 문장 보죠. 짧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문장일까요? 그 요치 국가, 친위 국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바로 수선 제일 첫째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노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먹고 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항상 안 굶어 죽을 수 있는 터전을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짧게 말하면 모든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 먹고 살고 잘 입을 수 있는 터전이
이것이 바로만 2500년 전의 맹자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뭐냐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적어도 통일족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넉넉하도록 5일장 세월을 보내게 하여야 한다. 1차 이런 일이 되기 위하여서는 거기다 3번을 주시죠. 3번째 필수 반드시 필수하고 3번을 씁니다. 필수 요 강저 세율 백성들한테 덜 뜯어가야 한단 말이야. 세율 백성들한테 재산을 세금으로 뜯어가는 세율이 높아져야 돼. 강저 세율을 낮춰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줄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바로 세금을 줄이면 나머지 재산이 부가 어디 남습니까? 세금 줄이 백성한테 남죠. 그 말을 설명하지 말자면 장부, 우민, 국부, 국가의 부가 웰스 오브 네이션, 국가의 재정 정제에 관한 능력이 어디 남냐? 그러면 민 백성들 쪽에가 장각주 장다. 부가 백성들한테 나와야 한다. 미국 중심으로 재벌한테다가 말로는 대통령이 나오면서 조지 워싱턴 밑에가 있는 노예 종놈이 농노가 몇 명, 2000명이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해갖고 그 사람이 뭐 미국 대통령이 위대한 뭐 신나라입니까? 이와 같은 것도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뭐냐면 바로 백성들한테 부가 나눠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재벌 몇 놈들이 전체 5분질인가 10분질밖에 아니 100분이 오나 100분질이나 던 놈들이 사실상 전체 부분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건 사기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을 쓰는 거라. 다시 말하면 부의 근본은 어디 있어야 하는 백성들한테 돌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은 거지가 하나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요 합리 징세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징세 세금을 끌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저세제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위료 합리 징세하기 위하여서는 타는 이평하례적 공 그래서 타 맹자님께서는 그때부터서 하나라 때 백성들한테 무조건 다 10분지 뒤집어간 그리간 방법을 썼던 것을 비판을 했다 말씀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백성들한테 부가 없는데도 무조건 뜯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판하례적 하례의 세금 제도, 뜯어가는 세금 제도를 공법에 관한 뜯어가는 세금 방법을 굉장히 비판하셨던 것이다. 그 백성들을 매겨 살릴 능력을 생각하면 쓸까요? 그래야 하여서 이 비교 찬성 적법 그래서 백성들을 도와줘 하면서 백성들이 참여해가지고 생산까지 나와서 그놈 속에서 나라가 얻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훑어가는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이런 말하면 비교 찬성 적법 좋아서 같이 키워갖고 그놈을 국가가 훑어가는 방법 국가가 적어도 세금 백성들한테 도와줘갖고 백성들하고 같이 생산을 해서 뜯어먹어야지 나라가 것이 이민이기 때문에 그만이 안 되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봉건제도의 모순점을 바로 봉건 권력이라고 하늘이 줬으니까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 근심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지그들이 참여해서 생산에 참여해서 나온 부를 나눠먹는 방법을 써야지 지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지가 모든 지을 수 있다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대목에 관해서 옛날 방문 연설하신 박종호 교수님 방문 듣던 얘기 기억입니다. 박종호 교수님 논문으로 관련된 겁니다. 봉건제와 관련돼서 왕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하늘이 좋기 때문에 왕권은 하늘이 좋다. 하늘이 좋다. 하늘 핑계해갖고 바로 말하면 전국의 모든 나라의 땅은 하늘이 왕을 내려주기 때문에 왕이 지배하고 있는 것. 하지만 조선족 전체 땅은 왕권, 왕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그 환경으로 해갖고 모든 것은 불합리한 권력 합리화 방법을 써먹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어떻게 보자면 봉건제도에 있어서 하늘이 모든 방법을 수탈해내고 권력을 합리화시키는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바로 어떤 점을 설치 말든 기독교 속에서 하늘 핑계 내가 못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을 보자면 중세에 있어서 기독교 불편한 원인은 뭐냐? 하늘 핑계 내가 못된 짓을 다 했죠.
이런 뜻을 생각해서 이 내용을 맹자는 바꾸고 있어요. 하늘 핑계내지 말고 너도 참여해서 거기서 목을 받아먹는다는 쪽으로 해라. 그 말이 적법이다. 저라고 한 말은 참여를 통해서 공동 작업을 통해서 네 몫을 차지한다는 생각하자. 이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는 맹자의 사상의 적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적법을 써서 농민이 출력기 백성들이 나라에서 도와주고 우리서 참여해서 그래서 백성들 농민들로 하여금 출력 기운을 내게 하여서 그 다음에 정작 공전 그래서 지기들끼리 모아서 나라님과 백성들이 합쳐서 출력에 힘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공작을 지어서 그걸 경작을 같이 해먹게 하다 말이죠. 경작, 공전, 큰 땅을 공전하다. 이 체제는 모든 체제 전부 나라가 공동적 경작을 해보자 한 채로 너무 터져버린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공산주의 혁명에서 이미 적어도 생산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백성들한테 똑같이 나누자 대급해주자 한 체제로 변질되고 바꿔져버렸던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맹자의 사상을 더 극적으로 확대시켜버린 것이 모든 정작 내지 토지에 관해서는 모든 인민들은 공동소유다 하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확장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지기몫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빨아먹는 체제를 맺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공산주의가 제일 누구 지켰죠.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사람 죽다가 bol셰비키들은 전부 살인범이다, 마비다라고 해갖고 오히려 지기몫이 흐려진 것을 못 들게 하려고 방어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오늘날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꺼려하는 것은 뭐냐 공동재산, 공동복지만 나오면 전부 좌익으로 몰아갖고 지기를 몫을 뺏어간다고 죽여보려고 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노인이라는 것도 그 속에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출력해서 힘을 쏟아서 나라님과 같이 공동 정작을 해갖고 그놈에서 나온 재산을 갖고 국가의 재산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작 공전입니다. 공전제도를 쓰다 보니까 공전 소산이 피반부 그래서 공동적으로 했던 그 식품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던 재산들은 국가 관리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 모아서 정책해라. 문제가 그 다음에 넘어가겠다. 공전산, 소산, 공전산, 소산 함께 노력해서 농사 지었던 제품들은 관부, 부주재산으로 관공서 비용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저치시 납세료 그러면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납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 이상 흩어가지 말아라 하는 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민 그렇게 되면 인민부유 나머지들은 뭐냐 국가에서는 아까 그 공동작 작업했던 거 외에 나머지 없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백성들한테 다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내용은 뭐냐 인민들은 부유 자 먹고 살기에 넉넉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백성들이 먹고 살고 살자고 있을 때 놀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기는 것이 흥은 학교 그래서 반드시 요는 반드시 뭐 하고 자겠죠. 그래서 식기들을 불러서 모아갖고 학교 가르치는 집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바로 말하면 학교 판이란 말은 멘토란 뜻이에요.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학교를 일으키는 방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머지 여유가 생기니까 어디로 돌려 지식과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돌리자 하는 방향으로 바꿔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사 사상 이런 사상이야말로 제 당시 토유 일종적 진보 문제다. 이런 사상이 벌써 2500년 전에 나왔고 먹고 남은 백성한테 돌리지 않는 얘기로 나왔던 것이 하지만 남은 것을 백성한테 돌리지 않는 사상이 2500년 전에 내었던 민본주의적 진보 사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2500년에 이와 같은 진보 사상도 오늘날 나타나면 그 공산주의로 몰아갖고 쳐버리려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도 가까운 것이면 맞다. 그러나 그 뜻은 바로 그때 나라에 돌아간 거에는 백성들한테 돌려서 사람 가르치고 교육시켜서 또 사회의 능력을 키워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보자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 청년에게 짜져 있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자면 맹자님 얼마나 훌륭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자면 이렇게 만들어진 방법들이 바로 말하자면 하대의 방법에서부터 방법입니다. 백성들이 부유해지면 그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백성들을 갖춰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상은 2500년 전에 벌써 당시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고유 일정적 진보 의식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뜻을 다시 맹자가 설명합니다. 그 말은 뜻으로 보자고 합니다. 여기 맹자가 한 깝지만 정리점이 뭐냐면 맹자는 유군자면 막치야인이고 군자는 꼭 임금문자로 쓰지만 여기서 또 군자 그러면 인격자라고 보이지만 지도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맹자가 강론 설명하시기를 지도자가 없으면 막치 야인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공동체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무야인 그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이 없다고 하면 야인이 없다고 한다면 마귀입니다. 밑에 심부름 걸 놈들이 없다가 누가 임금이나 나라가 지도자를 살릴 것이냐.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모아서 임금과 지도자를 살린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백성들과 연결되어서 그 말씀을 해요.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들이 다스려지지 않고 또 백성들이 없으면 지도자가 이루지 않는다. 속에는 뭐냐면 백성과 지도자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한 내용이 전체가 되어 있다. 그것을 말하면 백성과 지도자가 통합되어서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어간다. 이 사상을 2500년 전에 뭐라고 설명했냐? 그것보다 왕도라고 했다. 그래서 이학상 강 그래서 이치적으로 설명해서 이학상 방법으로서 이학적 이치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따라서 강 자세하게 설명해 간다고 한다면 이것 말하면 취시 관리자가 관리노동자 다시 말하면 관리자를 위해 말하면 이학적으로 볼 때는 여기 앞에 얘기했던 대로 군자라고 하는 말은 관리자다. 그러므로 관리자라는 사람들은 노동자를 관리해 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백성을 근본적으로 볼 때는 생산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고, 즉 관리자는 지도자는 밑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노동자는 양할 관리자. 그러므로 노동자는 바로 뭐냐면 노동자가 지도자의 지휘만 따르는 것 같지만 노동자들이 위해서 노력해서 생각할 것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바로 말하는 지기를 관리해주고 그걸 다스리는 사람들한테 지기들이 고생해서 생산하는 것 갖고 세금 내갖고 먹여줍니다. 그 말 말하면 노동자야말로 관리자를 양할 키워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있는 사람이다. 같이 말하면 백성이 모아서 나라님을 다스리는 관리를 살려주고 먹여주는 사람이다. 이 말은 작지만 보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가. 2500년 전에 나온 얘기가. 그러므로서 이것을 보자면 관리자는 노동자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거꾸로 말하면 노동자는 그 사람들이 관리자의 관리를 당으로 있지만은 그 사람들 노동자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에 의해서 관리자는 양호한 얻어먹고 산 사람들이다. 양한 칠량자고 일단 또한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그 사람들이 보호했던 백성들한테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그 다음에 과거에 저 기구하는 상조 이런 짓거리 갖고 사실상 집에 있고 있다는 얘기 말도 안 된다. 제가 비판을 했던 것은 뭡니다. 지난번에 과거에서 저구하는 이와 같은 저 기구가 몇 구절로 노동자를 조금 설명하지만 이러한 6개의 구절들이라는 것은 항상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뜯어먹는 거 합리화시네. 그렇게 해갖고 상조 비난은 받아봤지만 그러나 기실 실제에 있어서 보자면 맹자는 진불과 객관적으로 전체 입장을 객관해서 볼 때 지도자와 피지도자와의 관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서로 조합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객관이에요. 한꺼번에 두 개가 공존한 논리로 만들어진다고 할 때 나시적인 사회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 현실, 당시 시대의 흐름을 바로 설명해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탁적인 본인은 맹자의 근본 뜻은 뭐냐면 한시, 제우, 중전과 저구 한 말로 말하면 이상국가인 왕도정치를 하는 데에 맹자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밑에 있는 부려먹는 놈, 집에 먹는 놈 개념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해서 아까 말한 역할을 분담해갖고 농사 짓는 놈이나 그럼 세금 받아가는 놈과 사이에 있어서는 균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 바로 말하면 그거는 근본 뜻은 뭐냐 농사 짓는 놈과 그 다음에 세금 뜯어가는 놈들이 모아서 이루어져가는 서로 안에 있어서 공전적 관계를 하나로 받아보자. 이것을 왕도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짧게 말하면 그러므로 이 속에 있어서는 관계를 맹자는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객관해서 생산하고 있는 품이 정당한 사람과 그놈을 관리하면서 지원해줘갖고 세금 뜯어가는 사람과 사이에서는 공존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계급 투쟁이 아니다. 설명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신 것이면 마지막 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상, 회복, 정전제. 그래서 맹자의 생각은 상, 바라는 것은 뭐냐면 회복, 정전제. 땅을 경작한 사람과 관리한 사람과 연결시켜갖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리하는 사람과 경험하는 사람과 공존을 즐기는 것이다. 맹자는 그래서 정전제, 큰 땅덩어리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공전이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전이다. 사전과 공존은 공존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상회복을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저제 전국시대는 그때 이래서보다는 그때 벌써 축소하는 전국시대에서 벌써 이경은 본면이고 이때 벌써 뜯어먹는 놈, 지켜먹는 놈과 부려먹는 놈과 사이에 계급대립 다하니까지 나왔다고. 벌써 전국시대에 벌써 계급 문제,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수탈 문제 이런 같은 것들이 벌써 이미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은 본난용 벌써 어려운 논리가 계급 대립 논리가 그때부터 나와버렸다고. 그런데 이로 보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문은 간도타 맹자님께서는 뭐냐면 우부적 인면 옛날 구식기로 갖고 현재 문제를 조절해보려면 전국시대 당시의 이론을 갖고서는 좀 계급 논리를 억지 쓴 것 같이 보이게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생산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과의 직무 분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103페이지로 나와서 보자면 이것은 노심자와 노력자 두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사회 분공이라고 나눌 분자하고 공사공 이공자하고 합쳐서 분공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최상은 바로 서로 간의 분공적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속도 몇 시간까지 해나가고 간단간단히 이 해나가자. 원전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에 보자면 104페이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신농지 여진자가 또 행인데 당시에 여러 가지 학파들이 뭐가 있었습니다만 신농씨 농사 신농씨가
이 얘기했던 날을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허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 한번 읽거나 읽건지 위신농기 연자 허행인데 허행은 자초 기등 천하라는 양자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 사람 남쪽에서부터서 위에 올라가고 황하 유역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등나라에 가서 안치기를 하고 지낸 사람. 그래서 신동의 말을 이겨고 댕겼던 허행이라는 사람은 초나라로 붙어서 잘못 붙어서 등나라에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붙어지자고 같이자고 등나라 올라가고 그 다음 어디까지 갔어? 그래서 등나라에 가서 이분님 궁전 앞에서 총문전 종문은 총은 발뒤꿈치 정도 되지만 발뒤꿈치가 아니라 발이요. 그래서 종문 등나라 문 앞에 도착해가지고 문공을 찾아서 문공을 말하기를 저 비공비로 왔습니다. 뭘 나옵니다. 원방지인이 문행 인정하여서 원수 일전하여서 이맹고자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남쪽 나라에서 초나라 쪽에서 온 사람인데 그만 빼놓고 나는 군공한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원방진, 즉 남쪽 나라 초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먼 나라에서 들으니까 뭐냐면 군인행 인정, 이 등나라 문공이 어진 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당신 밑에서 원수 일전 전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땅 조각은 10조각입니다. 조그마한 예를 들면 어물 정도다 그럴까 그 시장에 조그마한 바닥 있죠.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땅 조각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맹자는 백성맹자입니다. 당신 나라에 이 등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해서 초나라를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이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문공이 그래 네가 내 백성 들어왔어. 그래서 문공이 여기처 문공이 사람을 불러서 진 갈지자도 되지만 여 구일자 그 지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진 그에게 처 자기를 땅을 여주었다. 이게 머물라고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을 줬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패관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기도가 수십인에서 하지 말하면 허행이 백본 패거리니 떼거리니 수십 명이어서 그런데 다 거짓꼴로 왔어. 어떻게 왔냐면 좋게 온 공사 아니라 그 갈자는 것이냐 그러면 풀로 엮어놓은 옷도 갈자고 아니면 짐승 잡아갖고 껍데기 벗겨갖고 입은 옷자가 갈자입니다. 그래서 허스런 옷은 다시 말해 까죽 옷도 되고 아니면 집으로 엮어놓은 풀로 엮어놓은 옷도 갈자고 그 허스런 옷은 그대로 입고 왔고 그 다음에 본구 국자는 풀로 엮어놓은 미투리를 본은 그냥 신는 것이 아니라 떠들어가면서 끈을 묶어갖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풀로 엮어놓은 집세기를 신고 왔고 신었단 말이죠. 발에 묶었단 말이죠. 그걸 그냥 집세기를 신고 그리고 나서 헛수는 옷과 집세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뭐냐 짜갖고 힘을 팔아갖고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직접 자리를 엮어서 그 자리는 이 안자도 있고 큰 방석도 있고 그만 서서 뭐라고 몇방석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축석 같은 것도 있고 좋은 자리를 짜고 그다음 그놈을 갖고 그러니까 그놈을 팔아서 이식 그 대가로 얻어먹고 사람을 살아. 다시 말하자면 수십 명의 떼거리를 데리고 와서 풀 엮은 심 신고 그 다음에 다리 짜가지고 그놈 팔아서
얻어먹고 살면서 동명해갖고 얻어먹고 살고 거기까지 등락까지 왔다. 그러니까 그 대표자인 김영기도 김영우리들이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대표자 중에 똑똑한 놈이 진상과 기계, 그 진상, 진신이 두 형제들이 그 지도자들로서 따라왔다. 근데 그 속에서 특히 한국말장은 진양, 진신, 진상이 가져온 것도 뭐냐면 농업에 관한 근본적인 숙제로 구, 뇌사, 뇌는 그때는 그 쟁기일자, 이 쟁기는 그때 새로 몇 잡혔습니까? 그때 쟁기는 나무 조각을 해갖고 엮어갖고 나무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로 만든 쟁기와 그 다음에 그 등글다 짊어지고 와갖고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자송, 송나라로부터 등나라 때까지 그런 짊어지고 와서 이런 백성들과 함께 옮겨서 한다.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 그러면 여기 중요한 허행의 사고방식 백성들은 같이 농사짓고 같이 먹고 산다. 그래서 같이만 농경작 공동체를 한때 끌고 다니면서 살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고 와갖고 우리는 송나라부터 등나라까지 갱지고 왔습니다. 항상 말이 본의 행 성인이죠. 얘기 들으니까 등나라의 임금은 보통 분이 아니라 성인과 같은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북쪽에 와서 성인 임금 밑에서 백성이 들어간다 한 말을 씁니다. 본 임금이 행 성인이죠. 성인과 같은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역 성인이다. 이런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분도 역시 임금도 성인이 아니겠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 그래서 우리는 원위 성인맹 성인은 백성이 되고자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는 정도 해서 이제 좋은데 그리고 나서는 그 말 듣는 대로 사람들은 말로는 감동해갖고 딱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가는데 현실과 감동과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그 아들 제일 감동해서 받아들였던 사람이 진양의 동생이 진상이 다 끄고 얘기다. 그 진상이 허행을 한 짓을 보니까 진상이 견 허행 그러니까 백성들과 한꺼번에 살고 나도 죽을 때까지 백성하고 같이 살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한 모습을 보고 진상은 허행한 때다가 감동을 받았다. 그 말이 진상이 견허행 허행을 보고 나서 이 얘기 아주 가슴속에 충격을 받아서 열잔 깊은 열잔이요. 이 사람들 보면 이상국을 만들었구나. 쉽게 말하면 이상 농촌 공동체, 농업 공동체에 관한 이상주의적인 환상에 젖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완전히 나 그 사람도 갖다 갈게 다 포기하고 그것이 진기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 하나 오로지 공부를 허행이 되었던 것만 인방향으로 오로지 허행 방법을 실천하도록 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그 견해를 가지고 허행적 사고를 경지로 했던 진상이 다시 이국으로 모시라고 해서 왔던 맹자를 가서 이제 아까 진공을 만나 그러면서 그 내용을 들으시니까 다시 맹자한테 물어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이 견 맹자 찾아가서 등공의 스승인 맹자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허행이 했던 말들, 허행의 행동들을 하면서 설명을 해나가려고 것이 자신 말하는 진상이, 진양의 동생인 진상이 맹자한테 이론적으로 처음으로 맹자와 신동파와의 이론적인 대립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등분이 즉 견분량
등나라의 임금인 문공은 틀림없이 현재한 진실로 틀림없이 어진 임금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이것인가 미국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문도야 그 문공의 문인에 관한 사슬인데 관해서 도에 관해서 내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보자 문제가 된 것이 보니까 의문이 듭니다. 그 말은 굉장히 보는 겁니다. 현장은 여민 정동이식 어진 사람은 백성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진 사람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병정이식 농사 짓을 때도 같이 짓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짓고 먹고 하지만 잠잘 때도 같이 자고 살 때도 같이 살고 그런 쉽게 말하면 농업 공동체가 돼야 한다 그 말을 자기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진 사람은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밥 먹고 그 말 속에 뭐예요? 같이 살 거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사냐? 먹고 사는 게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옹손 이치 옹은 밥을 해본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오전밥 아침밥을 옹이라고 한 것은 옹무소스다 밥에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은 뒤에 저녁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밥으로 해서 기어문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밥 냉겨놓는 거 한꺼번에 기어먹고 그런데 딱 5분 전에 끝나고 하여튼 그 줄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진 사람은 바로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밥에 먹고 그리고 다스리기도 같이 한다 하는데 금야 등유 그런데 오늘 등나라 쪽을 보자면 뭐냐면 창고가 늠부고 늠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창고 안에가 곡간 쪽에 차 있는 것이 고는 곡간 안에 있는 물건이에요. 창고가 창름부고 창름부고 다만 창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여민 백성들한테 피해를 준 것이고 여는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민 백성하여서 이라양자 철을 지가 잣달라고 지 살찌려고 백성들 나쁘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득경 어찌 이 사람보다 어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창고는 가득 차있고 백성들 배고픈데 그 말을 듣고 불행자가 듣고 말합니다. 그러면 허자는 아까 허행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종속 이후 시작 허행이 종속 종자는 찌뿌리 종자예요. 곡식지를 뿌리고 나서 그럼 거두어들이기로 같이 해가지고 농사 같이 지어갖고 똑같이 밥도 같이 먹는단 말이요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대답이와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습니다. 허행은 반드시 이 짚어 뱉자는 것도 함께 해갖고 같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라 허행은 뱉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짐승 잡아갖고 껍질 빗잡고 있고 아니면 풀로 잡고 있죠. 그러니까 거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허행은 관을 쓰고 있습니까? 예, 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관을 씁니까? 해관, 그런 관은 관소, 하얀 관, 흰 비단으로 되어 있는 관을 씁니다. 그 관은 지가 짭니까? 직지에 지가 딴 것입니까? 아니요. 곡식 주고 바꿔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어째서 지가 안 짜고 바꿔 먹습니까? 그렇게 그렇다. 그러니까 그 다음 뭐냐면 애우정 농사 짓는데 시간 없으니까 바쁠 게 모릅니다. 그러면 같이 하자는 옹은 이제 삭으로 해서 흙으로 맺는지 사십니다. 옹과 옹으로 두는 이제 지음 쓴 것이고 그러니까
시우새와 사기로 되어 있는 흙으로 된 팽이 그릇을 가지고 침에다가 밥을 해 먹고, 그리고 나서는 쟁기는 철로 맺는 것을 자기가 줍니까? 농사 자기가 다 합니까? 그런다고 했다. 그 다음에 한 얘기까지만 보자. 그러면 쟁기란 나는 서서 지가 맺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가 지가 맺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받은 놈 복직을 가지고 육지 백성들한테 주고, 백성도 주고 얻어갖고 사갖고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그러면 결국은 그 밑에 두개 준다고 했죠. 중요한 문제가 분리 여기 분리 다음에 돛자는 농구를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대로 이수면에다가 그 칙자는 이것은 도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자가 나오고 그것만 설명을 합니다. 도는 도자기로 흙을 부어갖고 도자기를 분단 뜻이고, 야는 시우새 땅에서 나온 채를 가지고 다뤄가지고 천물을 받아가지고 지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단어는 바로 처음으로 도자기를 붓고 천물을 받아가지고 만든 짓을 자기가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축하고 얻은 분만 얘기를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시간이 식사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까지는 다시 여기서부터 오늘 며칠? 13일에 9월 13일 여기부터 다시 또 보완을 하고 여기까지 끝내는 거고 다시 가서 식사를 해봅시다. 오늘 그래서 같이 오십니다. 끝내겠습니다. 공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오늘 다 하려고 아침에 아주 새벽에 일어나고 마음은 상당히 먹었는데 마음 힘내. 그리고 오늘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하시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빨리 지금 부산교육대로 오산학교를 출시로 공부하는 북토로 계획을 세워서 10년을 해야지